엣지 컴퓨팅, 더 자세히는 Running on the Edge, Rendering on the Edge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최신 스택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웹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컨셉입니다. 스테로 프론엔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엣지에서 렌더링할 수 있는 서버리스나 엣지 펑션이 새로운 대세라고 합니다. 우리 웹앱을 많이 배포하는 넷리파이에서도 2022년도에 엣지 펑션을 도입했고요. 그 뒤를 이어 벌셀에서도 엣지 런타임을 도입했습니다. 많은 웹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Next.js 프레임워크에서도 아직 실험 모드이긴 하지만 엣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넉스트와 스펠tkit, 리믹스에서도 엣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future, and it's so awesome. 미래의 웹은 엣지에 있다. 미래의 모던한 웹 어플리케이션은 엣지에서 동작할 것이다. 와, 정말 많은 곳에서 엣지 하는데 도대체 이 엣지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엣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 블로그에 있는 재미있는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엣지상에 있는 정적인 파일들도 멋있지만 더 간지나는 게 뭔지 알아? 실제로 엣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전 문장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울에 위치한 서버에 배포했다고 할게요. 전통적인 방식이든 서버리스 방식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배포할 때는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서버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용자라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첫 페이지를 보는 데까지 속도도 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 저 멀리 있는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 속도가 한국에 있는 사용자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물리적인, 즉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페이지 로딩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CDN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CDN은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약자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서버의 네트워크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존재하냐? 바로 스태틱한 컨텐츠를 캐시하기 위해서예요.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폰트 이런 정적인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위치하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서울에 있는 서버까지 매번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살고 있는 도시 또는 그 나라에 제일 근접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CDN을 통해서 페이지 로딩 속도를 향상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CDN은 정적인 컨텐츠만 캐싱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일을 수행해야 되는 코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사용자별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든지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동적인 데이터 처리는 CDN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 실 서버까지 요청을 보내고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CDN에서는 이런 동적인 코드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자 코드를 엣지에서 동작하게 하는, 엣지에서 렌더링하는 이런 컨셉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플레어와 같은 몇몇의 CDN 프로바이더들이 우리 CDN에서는 당신의 코드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CDN 서버에서도 정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CDN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는 함수는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 보셨다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함수의 사이즈는 작아야 하고요. 스테이트, 상태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가 실행되고 끝나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특정한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CDN 서버에서 동작하는 이 함수를요, 바로 엣지 펑션이라고 불러요. 왜 엣지냐? 이런 퍼블릭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용자와 가까이 있는 네트워크까지 이 네트워크 구성 트리를 보면요, 가장 사용자와 가까이 있는 이 서버가 바로 엣지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모서리에 있는, 제일 사용자와 가까이 있는 이런 CDN 같은 것들이 엣지 서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엣지 펑션이라고 하면 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함수에서는 뭘 할 수 있나요? 네, 사용자 가까이에서 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HTML 페이지를 실시간 생성할 수 있고요. 바로 이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 인증, 유효성 검사, 그리고 사용자 위치별로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 위치별로 그 나라에 해당하는 언어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엣지 펑션의 장점은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 멀리 있는 서버까지 왕복 통신해야 된다는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일정하게 빠르게 웹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엣지 컴퓨팅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디노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보면요, Living on the Edge, 엣지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실 사용자의 가장 근접한 CDN의 장점과 서버리스 함수의 장점을 잘 섞어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엣지 펑션이란 실사용자에게 가장 근접한 서버에서 다이나믹한 코드를 실행하는 곳인데, 와, 너무 완벽한 솔루션 같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걸까요? 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100% 완벽한 솔루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엣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쉬운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 서버리스 영상에서 서버리스의 문제점은 콜드 스타트가 있고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언급해드렸는데, 엣지 펑션은요, 서버리스보다 더 엄격한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소한의 런타임 환경이에요. 이 엣지 함수에서는 Node.js API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웹 API의 수도 제한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엣지 펑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웹 API, 노드 API의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도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지 않는 웹 API나 노드 API를 사용한다면 그 라이브러리는 엣지 환경에서 동작할 수 없겠죠. 아니, 엣지가 좋다면서요. 엣지가 우리 미래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최소한의 런타임 환경을 가져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이 서버리스 함수에서 가지고 있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그 준비 시간을 아예 없애고자 지원하는 API의 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DB의 의존적인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만약 함수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읽고 쓰고 업데이트하는 동작이 있다면 함수 자체는 사용자에게 가까이 있을지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읽고 쓰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버가 위치한 곳까지 통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엣지 함수를 써도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요, 우리 노드 강의에서도 사용해봤던 몽고DB 아틀라스 등의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요, 이런 제약사항을 조금 개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CDN의 네트워크 환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엣지에서의 데이터 패치가 클라이언트 사이드보다 훨씬 빠른 편입니다. 여기까지 엣지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왜 우리가 엣지를 알아야 할까요? 네, 그건 바로 작년부터 웹개발 전반적으로 엣지를 도입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작년에 디노는 디노 디플로이라는 그들만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넷리파이와 벌셀에서도 엣지 펑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사실은 넷리파이 내부적으로는 디노를 사용하고 있고요. 벌셀은 클라우드플레이어 워커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유명하고 검증된 CDN 프로바이더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엣지 펑션의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만의 엣지 펑션을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Next.js, Nuxt, 스프레드킷, 리믹스 이런 프레임워크 자체적으로 엣지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렌더링 온 더 엣지를 지원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Next.js의 좋은 점은요, 이런 런타임 환경을 페이지별로, API 라우트별로, 그러니까 함수별로 어디에서 실행할 건지 런타임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함수별로, 비즈니스 로직별로 이건 어디서 실행되는 게 좋은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답니다. 사용자에게 근접한 서버에서 페이지를 렌더링할 수 있는 이 엣지 펑션은요, 리액트 18 버전에서 도입된 이 서버 컴포넌트와 조합하면 성능 향상을 극대화해 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별 서버 사이드 렌더링 뿐만 아니라 바로 스트리밍도 이용해 볼 수 있거든요.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Next.js처럼 서버 사이드 렌더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렌더링까지 가능한 이런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핫하게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웹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를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아래 코멘트 꼭 부탁드리고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힘든 개발 공부이지만 그래도 재밌는 마음으로 우리 즐겁게 코딩해 나가도록 해요.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